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다. 2025년 10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A매치는 한국 축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한 번의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축구에서 명성 있는 강호인 브라질을 상대로 0대5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패는 단순한 한 번의 경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한 선수의 경질 요구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충격은 경기 후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내용은 초반부터 한국이 전술적 실수와 조직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첫 골을 넣은 후 한국의 수비 허점을 파고들며 점차 그 격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전반 13분, 첼시의 에스테반이 선제골을 기록한 후 전반 41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경기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 채 전반전을 0대2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역시 더 악화되었으며 한국의 수비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후반 2분, 김민재의 실수로 에스테반에게 두 번째 골을 내주고 후반 4분, 호드리구가 다시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0대4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32분,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의 세 번째 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0대5로 끝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팬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경기였는지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의 역사적 기록, 그 순간의 아이러니. 이날은 또한 손흥민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는 A매치 137경기 출전을 기록하며 차범근과 홍명보를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업적이었지만, 그가 이 기록을 달성한 순간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7분 오연규와 교체되어 경기를 마쳤고, 그가 기록을 세운 날 한국 축구는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깊은 슬픔과 실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기록을 달성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대표팀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감독의 공개적 비판, 전술적 허점에 대한 지적. 경기 후 브라질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국의 전술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은 3백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중앙에서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 부분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고 말하며, 에스테반이 측면에서 벌린 공간을 활용해 수비 간격이 벌어졌고 결국 브라질은 그 틈을 파고들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한국의 수비 불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한 번의 경기 비판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실수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안첼로티는 또한 브라질은 강팀이 되기 위해 항상 팀으로 경기를 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팀으로서 제대로 결속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면서 팀워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 손흥민을 비롯한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었지만 팀워크와 전술적 연결이 부족하여 브라질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손흥민에 대한 안타까운 표명. 이날은 또한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에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는 A매치 137경기 출전을 기록하며 차범근과 홍명보를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업적이었지만 그가 이 기록을 달성한 순간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7분 오연규와 교체되어 경기를 마쳤고, 그가 기록을 세운 날 한국 축구는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깊은 슬픔과 실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기록을 달성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대표팀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손흥민에 대한 안타까운 표명. 비니시우스 주니어르도 경기 후 믹스존에서 손흥민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이며 그가 가진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오늘 경기에선 그는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뛰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측면에서 뛰었을 때 가장 위협적인데, 그런데 원톱으로 배치된 것은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발언은 한국 전술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손흥민의 입장을 더욱 지지하는 목소리로 해석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이어서 손흥민이 다른 감독의 지도 아래서 뛰었다면 오늘 경기처럼 0대5로 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정말 아까운 선수다라며 손흥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감독의 전술적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발언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보이콧 선언, 한국 축구의 전환점. 경기 후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홍명보 감독 체제에선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단언하며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1일,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서면을 보내며 14일 파라과이전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서면에서 15년간 태극마크를 달며 뛰어왔지만 현 감독 체제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표팀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선언은 한국 축구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 파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손흥민의 보이콧 선언은 한국 축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대한축구협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손흥민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캡틴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축구의 위기와 그 여파. 손흥민의 보이콧 선언은 단순히 감독 경질 문제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입장은 대중적으로 큰 지지를 받으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홍명보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 갈등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파라과이전에 출전하지 않으면 이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의 인터내셔널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손흥민이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갈림길, 한국 축구의 선택. 이제 한국 축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손흥민의 입장은 그만큼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심증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독의 자리를 고수하며 이 갈등을 더 길게 끌어가게 할 것인가? 한국 축구는 지금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결말이 한국 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